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가을에 물들어가는 도심 속 트레킹 코스를 찾아갈 겁니다. 오늘 가는 코스는 지하철역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를 조금 느리게 시작할 수 있네요. 복잡한 도심 너머 저 멀리 웅장한 바위 능선이 가까이 보이면 오늘의 출발지에 거의 다 온 겁니다. 전철역 게이트를 나서자 시원하고 산뜻한 가을 공기가 제일 먼저 인사를 건네네요. 이곳은 1호선 도봉산역 2번 출구입니다. 오늘의 코스는 지하철역 2개를 이은 도심 속 오아시스 같은 트레킹 코스입니다. 전체 길이는 약 6km이고 천천히 걸으시면 3시간쯤 걸릴 겁니다. 특히 잘 가꿔진 도심 속 생태공원과 울창한 숲속을 걸을 수 있어서 가족 트레킹 코스로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같이 떠나보실까요? 도봉산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서울 창포원 입구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약 2만 평의 넓은 부지에 수천 종의 창포와 수생식물이 자라며 사계절마다 다른 꽃과 나무가 어우러져 시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을 선사합니다. 게다가 입장료도 무료입니다. 1층에는 서울 둘레길 안내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봉산역이 서울 둘레길 1코스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2층에는 북카페가 있네요. 도심에도 흔한 북카페지만 이곳은 정말 특별합니다. 카페 주변에 펼쳐지는 멋진 정원과 산은 어디서도 보기 힘든 멋진 뷰를 보여주네요. 저 멀리 도봉산의 웅장한 암릉이 손에 잡힐 듯 보입니다. 이곳 서울 창포원은 강북의 끝자락인 도봉산과 수락산 사이에 세계 4대 꽃 중 하나인 붓꽃이 가득한 약 2만 평의 생태정원입니다. 넓은 부지에 붓고원, 약용식물원, 습지원 등 12개 테마로 구분되어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봄에 만개하는 붓고원에는 130여 종의 다양한 붓꽃 30만 본이 심어져 있어 붓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때마침 새들이 나무 열매를 먹고 가네요. 무료 입장이지만 정원은 정말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평지라 걷기에도 너무 좋고 편하네요. 군데군데 쉼터도 잘 되어 있어서 피크닉하는 가족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도 잘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과 세족시설도 있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슬리퍼를 하나 준비해서 다녀야겠습니다. 전국에 이런 황토길과 맨발 걷기 길이 꽤 많았는데요. 기왕이면 맨발로 걸으면 건강에도 좋겠죠? 또한 약용식물원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약용식물의 대부분을 한자리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 습지원에서는 각종 수생식물과 습지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관찰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포원 외곽으로 크게 돌면 꽤나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창포원 어디에서도 멀리 도봉산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걷는 동안 몇 번이나 서울에도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종이 참 다양해서 계절마다 특색 있는 공원입니다. 창포원 중앙에는 큰 습지원이 있습니다. 습지를 통과하는 데크길도 잘 되어 있네요. 도심의 바쁜 소리들이 멀어질수록 내 안의 생각들도 조용히 정리됩니다. 화려하고 멋진 관광지도 좋지만 때론 조용한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먼지를 털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창포원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본격적인 트레킹을 떠나기 전에 한 군데 더 들러볼 곳이 있습니다. 창포원 입구 왼쪽 끝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도봉산역 1-1번 출구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곳은 평화문화진지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곳은 대전차 방호시설로 사용되었던 도봉구의 시범아파트였습니다.
한때는 군사 방어시설로 쓰였던 곳이지만 지금은 예술과 평화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1970년대 당시의 골조와 계단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요. 옥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네요. 이 위에서 보면 도봉산이 더욱 잘 보입니다. 지금 보니 도봉산역의 지붕은 도봉산 모양을 본따서 삼각형 모양이네요. 당시 지하 벙커 안에는 전시실과 공연장 등이 들어서 있고 야외 공간은 시민들의 산책로이자 문화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대전차 방호벽인데 곳곳에 남은 두꺼운 콘크리트 벽은 과거의 긴장감을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베를린 장벽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날아온 진짜 장벽인데요.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가진 곳에서 온 장벽이라 더욱 남다른 감동이 느껴집니다. 이곳은 진지한 책방이라는 곳입니다. 누구나 편하게 무료로 책을 볼 수 있는데요. 노출된 콘크리트 골조와 따뜻한 책의 조화가 묘한 분위기를 냅니다. 바로 옆에는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곳의 역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구멍은 소총을 거치하는 공간이라고 하네요. 이 높은 건물은 평화전망대입니다. 바로 앞에는 오래된 전차가 있습니다. 전쟁의 흔적이 문화의 공간으로 바뀐 곳입니다. 다시는 이런 무기를 쓰지 않을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 전망대는 원래 어떤 용도였는지 모르겠는데요. 엘리베이터로 전망대에 오르면 주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멀리 도봉산과 바로 옆 중랑천이 어울려져 이국적인 풍경을 보여줍니다. 평화문화진지를 돌아보고 이제 본격적인 트레킹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진지 후문에서 중랑천 제방길이 시작됩니다. 중랑천은 경기도 양주시에서 시작해서 서울 동북부를 지나 잠실철교 근처에서 한강으로 흘러드는 약 36km의 하천입니다. 원래 중랑이란 이름은 예로부터 중간에 물결이란 뜻으로 한강의 여러 지류 중 중심부를 흐른다는 의미에서 붙여졌습니다. 제방길을 따라 조금 걸어 올라가면 상도교라는 다리를 만납니다. 이 다리를 건너시면 됩니다. 중랑천은 과거에는 홍수가 잦은 지역이었지만 하천 정비 사업 이후 지금은 서울의 대표적인 생태 하천으로 변모했습니다. 상도교를 건너자마자 왼쪽으로 숲길이 시작됩니다.
작은 공원을 지나 오른쪽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주황색 리본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서울 둘레길 리본입니다. 아직은 도심 속 바쁜 소음이 들리지만 곧 자연의 소리만 들리게 될 겁니다. 도심 속에 이런 자연 친화적인 걷기 코스가 있다는 건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숲길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는 서울 둘레길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시면 길 잃을 걱정은 없습니다. 서울 둘레길은 올해 새롭게 개편이 되면서 이곳이 1코스의 입구입니다. 일 코스의 입구인 수락육교는 서울 도봉구와 의정부를 이어주는 육교입니다. 육교를 건너면 이제 본격적인 숲길이 시작됩니다. 이 길은 의정부가 관리하는 소풍길과 겹칩니다. 이름 모를 작은 계곡을 지나 오른쪽으로 빠지면 잘 가꿔진 의정부 소풍길과 이어집니다. 서울의 외곽을 따라 이어진 산책길이지만 걷다 보면 도시의 소음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길 양옆으로 단풍이 물들고 발밑엔 낙엽이 바스락거립니다. 가을 바람은 부드럽고 하늘은 높습니다. 이제 당국의 공원 방향 이정표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정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난간은 죽은 나무를 이용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런 게 참 좋습니다. 이 코스는 약간의 언덕길과 평탄한 길이 반복되는데요.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신발은 트레킹화나 등산화를 추천드립니다. 저 아래쪽에서 계곡 물소리가 들립니다. 이곳이 아마 벽운계곡의 상류일 겁니다. 비가 온 뒤에 오시면 여기에도 수량이 꽤 많을 것 같네요. 서울시와 의정부시가 함께 관리하는 코스라 길이 참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수락산 정상으로 가는 샛길이 많습니다. 수락산은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과 함께 서울의 4대 명산으로 불립니다. 코스 곳곳에 벤치가 많아서 언제든 쉬었다 가기 참 좋았습니다. 중간중간 식당도 있어서
걷기에도 참 좋은 코스입니다. 이곳이 수락산 수락골입니다. 여름에는 피서인파로 붐비는 곳인데 지금은 한적하네요. 인기 있는 등산 코스라 곳곳에 산악회 광고판이 있습니다. 수락골을 건너면 왼쪽으로 숲길이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당고개 공원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숲길에 들어서면 이곳이 서울인지 강원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숲이 울창합니다. 중간에 전망대 관림길이 있습니다. 원래 왼쪽 아래로 내려가야 하지만 전망대까지 20m 정도만 갔다 오면 되니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노원구 주민쉼터 전망대입니다. 저 멀리 도봉산과 북한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북한산은 만경대와 백운대, 인수봉까지 잘 보이네요. 다시 갈림길로 와서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중간에 큰 식당이 있는지 시끌벅적한데요. 이곳은 노원골 입구입니다. 신기하게도 계곡에 청둥오리들이 있네요. 노원골에는 무장의 데크길이 잘 되어 있고 주변에 큰 식당도 있습니다.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가 고파집니다. 근처에 작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 나물 반찬 몇 가지, 된장찌개 한 냄비. 저도 오랜만에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다양한 나물과 계란 후라이에 참기름을 넣고 비비니 이런 꿀맛이 없네요. 이제 노원골을 건너 다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노원골에 들어서면 유화숲이 나옵니다. 이름 그대로 아이들을 위한 숲속 놀이터인데요. 여기에 있는 배바위는 아이들이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바위 앞모습이 배 모양과 꼭 닮았는데요. 아이들의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 바위는 고래바위입니다. 역시 아이들이 지은 이름이라고 하는데 어쩜 이렇게 비슷할까요? 걷는다는 건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숲길을 걷는다는 건 더욱 그렇고요.
들리는 건 숲과 바람의 소리뿐이니 마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걸을 때 이어폰을 절대 끼지 않습니다. 때론 길을 걷는 동안 생각이 많아질 때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한참을 걷다 보면 그 생각들도 조금씩 정리가 됩니다. 아무 말 없이 걷는 시간, 그게 마음의 휴식이 아닐까요? 수락산에는 특이한 바위들이 참 많은데요. 이 바위는 마치 거인이 주먹으로 한 대 때린 것 같죠? 지금 걷고 있는 서울 둘레길 1코스는 산과 마을 그리고 숲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가까운 마을에 사는 길냥이가 심심해서 산으로 산책을 나왔나 본데요. 이 묘한 바위는 거인 발자국 바위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발자국 모양이 그대로 보입니다. 원래 이곳에서 숲을 지키던 수호고인이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샛길 옆으로 작은 불상이 보입니다. 주변에 사찰이 보이지 않는데 이런 곳에 서 있네요. 가을 햇살 아래 잠시 누워있을 데크가 반갑습니다. 이제 코스의 후반부입니다. 이곳은 채석장 아래에 있는 하부 전망대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저 멀리 롯데타워까지 보입니다. 도심을 내려다보며 걷는 코스이지만 그만큼 도심에서 접근성도 좋아서 장점이 뚜렷합니다. 이곳은 수락산 채석장입니다. 1970년대까지 실제 채석이 이루어졌고 전국으로 석재를 공급하던 곳입니다. 여기서 보는 전망은 정말 시원합니다. 실제로 보면 훨씬 더 확 트인 전망이 기가 막히네요. 채석당이 있던 곳이라 트레킹 코스도 큰 바위와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채석장 상부 전망대입니다. 당연히 아래쪽보다 전망이 더욱 멋집니다. 왼쪽에는 불암산이 보이네요. 마치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기분입니다. 서울은 도심과 자연이 어울려진 세계에서도 보기 힘든 참 신기한 도시입니다. 채석장을 지나면 거대한 수락산 암릉을 마주합니다. 어찌나 아찔한지 위를 쳐다봐도 현기증이 느껴질 정도네요. 보통 채석장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채석장을 테마로 잘 가꿔져 있습니다. 이제 하산길만 남았습니다. 하산길이 제법 길어서 등산 스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착지인 당고개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쉬엄쉬엄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당고개 공원에는 때마침 공연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을 한다고 하니 일석이조네요. 공원 바로 앞이 불암산역입니다. 원래 이름은 당고개역인데 24년 말에 불암산역으로 개명되었습니다. 오늘의 코스는 지하철역 두 곳을 연결한 도심 속 생태공원과 숲길 트레킹 코스였습니다. 천천히 3시간이면 완주할 수 있으니 가족과 함께해도 좋으실 겁니다. 여행객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